나갈 수 있는지 선생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때? 자, 그러면 해보자. 얘들아, 우리 127쪽까지였는데 개념은 이제 정말 여러 번 해가지고 이 파트를 쌤이 이제 맞지 않나? 원래 숙제를 원래 지난주에 다 끝낼 생각이었는데 너무 많다고 해도 줄이는 거 아닌가, 그죠? 오늘은 어떻게든 끝까지 다 나갑시다. 다 나가고 내일은 조건부 확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나요? 조건부 확률을 들어가려면 확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자. 질문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그냥 내일 나랑 하는 거 살짝 아,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냈으니까 힌트 달라고요? 아, 근데 그럼 다른 애들한테 좀 그렇잖아. 다른 반. 비밀. 비밀. 선생님이 축제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진짜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려운 게 한 두 개밖에 없어요. 그 힌트 어떻게 줄까? 그 두 개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너 우리 책에도 모의고사 있지 않니? 중간중간에 보면 특히 그 1등급 행복한 1등급 보면 거기 평가원, 수능 뭐 적혀있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것만 낸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려운 게 모의고사 두 문제, 특히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선생님이 20개 중에 두 문제나 넣었습니다. 그럼 너희 함수가 약하다 그러면 그래, 함수 공부를 좀 해야죠. 함수에 관련된 개수 구하는 거 좀 잘할 수 있네? 근데 그거는 함수는 다들 어려워하더라. 고등학교 뭐 2학년뿐만 아니라 고3들도 어렵게 생각해요. 어때? 힌트를 주는 건데요. 함수. 아, 근데 진짜 줄 게 별로 없다. 너무 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이 출제를 하고 코칭 선생님이 검수를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그 검수 의견이 너무 쉽게 된 거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고르면 두 개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객관식 중에 마지막 하나, 그 다음에 단답식 중에 마지막 하나. 그럼 도움이 돼요? 응? 도움이 돼? 응? 아, 쌤이 다 들었던 거라고? 똑같지 뭐, 쌤도. 코칭 쌤이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일단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완벽하게 풀 줄 알면 100점 맞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난이도가 비슷해요. 이거보다 쉽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등급 문제 중에 2개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래요? 혹시 시험 범위 안에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보면 이게 다 시험 범위라니까요. 오늘 나가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럼 오늘 푸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올 수 있죠.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거 수투 시험에 그 계산 틀었더라. 봤어요 혹시? 계산 틀은 누구? 못 봤어? 선생님 좀 계산 틀려요. 계산 산수 분류 아니야. 확통도 뭐 산수니까 실수할 수 있죠. 확통이 어려운 계산 없죠. 빨리 얘기하고 지나가 좀 해봐. 네. 유형이 약하다. 응?
아까 동명님 질문하고 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게 질문? 다 어려워요? 싹 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싹 다 하기는 좀 많고 여기 숙제 안 한 부분들 위주로 풀자고요. 자, 펴봐. 127쪽이요. 여기까지. 127쪽에 왼쪽까지거든요. 449. 그래, 문제 번호 불러보자. 449번. 또 근데 유형이 다약하면 유형 전체를 물어봐도 돼요. 460. 400대가 그럼 저 앞에 거 아니에요? 맞지? 460번? 응? 나한테 책도 없다. 460번. 또 그래, 여기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시험 범위니까요. 다요. 쭉 불러봐봐. 그 480번대 유형 잘못했어요. 80번대 유형. 그래, 쭉. 440. 그러니까 뭐 안 푼 거는 이제 질문 안 해도 되잖아. 풀어놓은 거 중에서요.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거요. 그 도면이도 다 왔다고 했는데 뭐 문제 번호로 이게 안 풀린다. 그럼 진짜 얘기해 주세요. 뭐 중복되는 건 알고 중복 안 되는 거. 근데 뭐 진도는 다 나왔으니까 문제를 풀죠. 같이 생각합니다. 시험 범위 처음부터 하겠지?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봐도 돼요. 처음부터. 근데 앞에 건 다 했잖아. 그치? 436번. 좋아요. 다 하세요. 476번. 76번. 그리고 488. 88번. 근데 선생님이 뭐 다 하는 시간이 안 돼서 못 풀 수도 있다. 그지? 뭐 같은 유형이면은 넘어가고 이렇게 하자. 선생님 책 보고 있어요. 440. 너희 선생님이 책에 있는 이걸 화면으로 앞으로 띄우면 되는데. 근데 띄우려고 하면 불 꺼야 돼가지고 불 끄면 너희 또 잘 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잘 안 써요. 이게 너무 다 깜깜하게 해야 돼요. 빔 켜려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영화 볼 때 그때 하자. 나중에 너희 고3 딱 이제 수능 치고 그때 이제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합시다. 괜찮아요? 아직은 그럴 일이 없겠죠? 자, 이거 먼저 해볼까요? 436번이야. 그냥 펴보자. 여기 책 펴가지고. 근데 풀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보고 얘기해보자. 436.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있다. 이 문제 맞아?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요.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맞아? 이때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 작다고 했네. 이제 그치? 키가 그때 확률을 구하라. 이게 끝이네.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요? 4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죠. 분모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분자는 너희가 그러면 키 큰 순서대로 우리끼리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1번이 제일 작고 4번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키가 작다고 했잖아. 맞니? 그러면 네가 줄을 세울 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네 번째까지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1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1번이 제일 작단 말이에요. 1번 올 수 있냐고요?
얘 왼쪽 오른쪽에 키가 더 작아야 되는데 1번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렇게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 번째 자리에 사람을 안 치면 돼. 1번이 올 수 있냐? 안 된다고요. 맞죠? 응? 그럼 2번이 올 수 있냐 하고 가정을 해볼까? 올 수 있어요? 키 순서 2등이 올 수 있냐고요. 작은 순서. 올 수 없죠. 그럼 무조건 3번 아니면 4번이 와야 돼요. 우리는 경우를 나눠 이렇게 3번이 왔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니? 그럼 3번이 왔다면 얘 옆에 올 수 있는 사람은 1, 2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1, 2번을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는데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얘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되겠죠? 4번은 무조건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팩토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 누군가 왔다면 하고 가정하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합의 법칙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냥 고지 곧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1번, 그 다음에 4번이 온다면 해볼까요? 4번이 온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세 사람 마음대로 와도 되지 않나요? 얘는 어떤 사람이라도 더 작잖아요. 몇 팩토리? 3팩토리죠. 3팩토리. 그러면 이해돼? 4번이 이 자리에 올 때는 1, 2, 3번이 아무 데나 와도 무조건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되는 거야. 3팩토리.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거 알겠네?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작아요.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다고요. 이 세 번째 오는 사람이 작다는 거였구나. 그래, 그럼 다시 하자. 선생님이 거꾸로 생각했네요. 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상현이 말이 맞네요. 이웃한 두 사람보다 작아야 되네. 반대로 생각해야 되네요. 반대로 한 말이 뭐냐? 이 자리에 1번이 온다면 해야 되겠네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1번이 온다면 마음대로 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3팩이죠? 그렇지 않아? 경우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숫자는 똑같죠? 1번이 여기 온다면 아무나 와도 된다. 됐죠? 그 다음 또 이 자리에 또 누가 온다면 2번이 온다면 또 어떻게 돼야 되더라? 이쪽 사람으로 작아야 되니까 이 자리에 1번이 오면 안 되잖아요. 1번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럼 무조건 남아있는 3, 4번이 잘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아까하고 답 똑같은데? 답은 똑같네요. 맞지? 우연히 같은 것 뿐입니다. 풀이 과정은 이게 맞는 거야. 그럼 답을 구하면 6 더하기 2는 8이고 얘는 24니까 3분의 1이어야 한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내가 너희한테 항상 하는 말은 그냥 고지고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 안 어렵고요. 그리고 해설제하고 다르게 풀어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너희가 편하게 풀 수 있게끔 자꾸만 풀어주는 거야. 풀 방법이요.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야? 42번이야. 442번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 문제 보면서. 자, 문제가 보니까 UKR, AI 이게 무슨 글자지? 스펠링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이때 이 단어들의 특징을 얘기해 보면 전부 다 문자가 다 다르네요. 442번 말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일렬로 세울 때 그랬으니까 얘를 줄 세우는 방법 7팩토리.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줄 쫙 세우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야? UKR 중에서 2개만 이웃한다 그랬죠. 자, 질문이 뭐야? UKR 중에서 2개만 이웃한다고요. 됐지? 우리는 또 경우를 어떻게 하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대로 고지고대로 한다는 거야. 고지고대로 해봐. 그럼 UK가 어떻게 되고? 이웃하고. 이 세 개 중에 이웃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누구야? 가능성을 얘기해봐. UK도 있고 UR도 있고요. 그 다음 KR도 있을 거 아니야.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맞죠?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쌤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구해서 곱하기 3 하면 답 나오겠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6K가 이웃하려면 R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건너가 있어야 되죠. 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경우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6K를 한 개로 보시고요. R을 이 둘이를 어떻게 하면 돼? 이웃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됐어? 6K를 한 개로 보고 R은 이웃하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체가 7개가 있었는데 얘를 한 개로 보는 거니까 얘도 그러면 한 개로 보는 거고 따로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머지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4명을요. 4명 남았다고 생각하지. 3명 4명 남았다고 생각해야 되죠? 문자 4개 남았으니까요. 맞나요? 그럼 문자 4개가 누구야? 6KR을 제외하면 A, I, N, E를 줄을 먼저 세우라고요. 이게 4팩토리인 거야. 맞아? 줄을 세우고 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줄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이와 하나, 둘, 셋 그냥 양끝 총 5군데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얘 둘이를 고르는 거죠. 넣을 곳을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6K를 넣고 여기다가 뭐 R을 넣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얘 둘이 이웃하지 않죠? 그럼 얘 둘이 자리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5개 중에 2군데가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 얘들이 바꿀 수 있죠. 또다시요. 요 안에서 따라서 곱하기 2팩토.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2개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경우 3가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곱하기 3을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답을 보여봅시다. 분모가 7팩토 다 날라가고 얘가 7, 6, 5가 남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5 곱하기 4니까 얘가 5 곱하기 4니까 얘를 5 날리고 5 날리고 그 다음 또 약분할 수 있는 거야. 2하고 3하고 6 약분되죠? 남은 건 7 남았고 4 나왔어. 이렇게 해서 7분의 4여야 한다. 되겠죠? 얘들아 어려워요? 할만해요? 당연히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생각한 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또 그 다음 문제요. 60번, 49번이요. 49번, 449번을 봅시다. 필기한 사람들은 뭐 중요한 건 뭐지? 해놓으면 돼요. 자, 선생님하고 내가 너희한테 풀이를 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거기 맞춰서 해줄 테니까요. 오케이? 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0, 1, 2, 3, 4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한다고 했죠? 자, 써볼게. 0, 1, 2, 3, 4가 있대. 이렇게요. 이 중에서 내가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분모란 말이야. 그러면 4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은 이 첫째 자리에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0 제외하고 와야 되죠. 1, 2, 3, 4밖에 못 온다는 거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에는 1로 써놓고 1 대신에 올 수 있는 게 4개니까 4 곱하기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 1이 왔다면 이제 1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4개가 남았으니까 4개 중에 3개를 줄 세우면 됩니다. 바로 4P3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 1 적은 이유는 이 넷 중에 아무나 고른 거야. 그러니까 1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다는 거야. 됐죠? 이게 분모가 됩니다. 그럼 분자는 문제 읽어보니까요. 1000의 자리가 100의 자릿수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1000자리가 누구냐 보면 1, 10, 100, 1000 여기죠. 여기가 1000의 자리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는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이제 이건 지우고 다시 가는 거죠. 자, 1000의 자리가 100의 자리보다 크다고 했어요. 숫자가. 이게 더 크다고요. 그럼 이번에 아까 했던 대로 다시 해볼까요?
이 자리가 아까 그러면 우리가 0을 모은다고 했죠? 절대로요. 그러면 1을 올 수 있나? 1 올 수 있어 없어? 1이 올 수 없죠. 아니지. 올 수 있죠. 올 수 있냐? 이 자리에 0이 오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정하는 거야. 1000의 자리가 1이라면 으로 가정한 거야. 재미지군요. 그럼 1000의 자리가 1일 때 얘는 무조건 0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100의 자리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요. 남아는 두 개만 줄 세우면 되니까 2팩토리. 맞습니까? 2팩토리가 아니고 3P가 되겠네요. 맞죠? 3P가 되죠. 왜냐하면 0, 1 써먹었으니까 남았는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3P가 된다. 또는 그 다음 또 지우는 거지. 이번 1이 아니라 뭐라면? 2라면 2가 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과 1 두 개 다 올 수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되나? 그럼 2개 중에 하나가 왔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뭐 1이 또 왔다면 또다시 3개 중에 2개죠. 그럼 3P를 계속 곱하는 거네. 그죠? 또 3P를 곱한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또 3이 왔다면 너희가 할 수 있겠지 이제요? 3이 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3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럼 3개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 이 자리면요. 그 다음 또 3P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4가 왔다면 남은 4개는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곱하기 4P 3이어야 한다. 굳이 얘기하면 4C1 곱하기 3P인 거야. 똑같은 거야. 다 더하면 답이겠죠? 해볼까요? 자, 전부 다 3P가 있으니까 3P로 우리가 묶으면 얘도 그럼 3P가 되는 거 맞죠? 4 곱하기 3P잖아요. 그럼 3P로 묶어. 3P가 뭐야? 6이잖아요. 그럼 6에다가 여기 앞에 1이 붙었고 얘는 2C1이고 3C1이고 4가 되죠. 자, 그럼 분자는 계산해주면 61이죠. 됐습니까? 자, 밑에 거 약분해볼까? 4랑 약분해서 15가 돼요. 얘는 다시 4, 3, 2가 되니까 3이 약분돼요. 5가 돼요. 그럼 8분의 5여야 한다. 8분의 5여야 한다. 까지 나오겠죠. 자, 이게 449번 푼 풀이고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순열인 거야. 순열을 가지고 계속 풀고 있죠. 얘는 뭐 좋아하고요. 너희 어렵니? 어떠냐? 어려워요? 너희도 동감하죠?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응? 괜찮아? 너희가 나와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는 말. 그래서 또 하품하기 시작했네, 너. 상현아. 잠 좀 깨자. 이거 줄까요? 또 할래? 자, 잠 깨라는 거지. 자, 60번으로 갑시다. 이제 460번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풀어주면 되나? 응? 도움 돼요? 동현아? 좋아요. 봅시다. A부터 H까지 8명이 있네요. 하나, 원탁에 앉는데 원탁에 앉을 때 경우의 수는 분모가 얼마예요? 8명을 원탁에 앉히면 7팩토리 맞아요. 이거 분해. 자, 그 다음에 H가 마주보고 BC는 이웃한다. 그럼 8자리 만들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8명이 이렇게 있다고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 첫 번째 H가 마주보죠. 그럼 A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A가 갈 수 있는 곳 골라보자. A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서로 다른 자리 말이야. 원탁은 모든 자리가 똑같잖아요. A가 갈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입니다. 그럼 A를 아무 데나 잡아놓고 경우의 수는 1로 쓰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8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 그럼 A가 왔네? 그 다음 G는 어디 가야 돼요? 마주 본다고 했으니까 G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죠. 그럼 G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죠. 이쪽밖에 없다.
자, 이제 남았는 게 몇 개 남았냐면 6개가 남았어요. 근데 6개 중에 BC가 이웃한다고 했어. 그럼 얘는 이제 고정됐단 말이에요. 고정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얘는 원탁이 아니게 됩니다.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탁이랑 같이 움직일 때 뭔가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를 고정했으면 원탁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다 다른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6개를 일렬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6개를 일렬로 보는데 지금 BC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한 개로 보고 나머지가 몇 개 남는 거예요? 4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총 5개를 줄 세우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 2패 이렇게 하면 끝이 날 거다라는 거야. 또 약분 76, 약분 3, 그럼 23분의 21분의 1 이렇게 뭐 계산 틀었나 쌤부터? 얘들아 선생님 뭐 계산 틀었는가 보다. 응? 아 아닌데 맞네요. 선생님 뭐 틀었는지 알겠다. 그죠? 찾았습니까? 선생님 뭐 틀었는지 찾았어? 자 봐봐. 선생님 틀은 걸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푸니까 생각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풀고 있는데 정리해 보니까 틀렸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있었는 아까 풀이 있잖아요. 이 풀이는 A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얘도 이웃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자리는 이웃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셈의 풀이는 아예 아까 내가 특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옆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들이 이웃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맞지? 얘들도 이웃하는 게 아니네요. 내가 이해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찾아야 돼. 한 방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샘플이 틀린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얘가 H가 중간에 딱 이렇게 뭔가 사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자리가 더 생겼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를 못 앉게 해야 된다는 거죠. BC가. 그것만 해보면 되게 답 나오겠죠? 해봅시다 다시. 자 그럼 A자 여기 있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BC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BC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뭉텅이로요. 첫 번째 어디야? 여기. 하나. 됐나? 여기. 둘. 셋. 4가지입니다. 됐네? BC가 갈 수 있는 자리가 4군데라고 했어요. 근데 요 BC는 둘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2팩토리가 되겠죠. 요 안에서 BC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부터 고정시키면 돼요. 남았는 4개만 줄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직접 BC를 안 친 거야. 아까는 자동으로 되게 했는 거고요. 됐네? 자, 다시 한번 답을 구해봅시다. 4패 765. 그 다음에 얘가 2가 약분돼서 3이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계산은 얼마냐? 105분의 4. 105분의 4는 답이 있죠? 답 4번이 되겠죠. 아까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놓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넘어가자. 이해했습니까? 476 갑시다. 근데 이 앞부분 파트는 이게 저번 숙제 아니냐? 저번 주. 너무 예전 건데. 여긴 다 풀려 있는 거야 그러면? 다 풀려 있어요. 일단 봅시다. 476. 자, 문제 이거 보니까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고 했죠? 이거 워낙 많이 했던 건데. 맞지?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B까지 가는 총 거리는 가로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가로가 5개고 세로가 몇 개예요? 4개죠? 5개, 4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는요. 5개, 4개니까 총 9개. 팩토리 5개 팩토리, 4개 팩토리. 이게 분모 전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P를 거쳐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P를 거쳐갈 때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P로 가는 걸 따로따로 곱하는 거지. 그럼 A에서 P 가는 거는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총 4개잖아요. 4패, 2패, 2패. 곱하기 P에서 B 가는 건 3칸, 2칸이니까 총 5칸.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계산해볼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약분하면 9, 8, 7, 6. 자, 또 얘는 4, 3, 2, 1이잖아요. 그죠? 4, 3, 2, 1을 또 약분해. 약분하면 4, 2, 8 약분되고 3, 2 약분되어서 분모는 뭐가 남냐 보니까 9 곱하기 7 곱하기 2가 되죠. 분모만 썼어요. 분자. 얘 계산하면은 24 나누기 4니까 6. 얘는 10.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16. 자, 또 약분. 그럼 답은 63분의 8이 되겠죠. 63분의 8이다. 또 뭐 잘못됐나? 지금 검사해봐야겠다 이거는요. 검사해보자. 틀린 게 없는데 가로가 5개, 세로가 4개잖아요. 9패, 5패, 4패. 얘는 14 나누기 4. 아, 곱하기구나. 그래, 더하기를 썼습니다, 선생님이요. 이건 너희 왜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너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곱하기였다고 얘기했는데 그죠? 왜 이제 답이 없었냐? 60이잖아요, 그죠? 약분 다시 해볼까? 30 약분 21분의 10이네요. 21분의 10 보기 있죠? 그래, 선생님 자꾸 이런 걸로 틀린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476은 넘어가고 480. 그럼 여기서부터 유형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지. 맞아요? 가위바위보 하면요. 알겠습니다. 너희 근데 오늘 1태는 다 통과했나? 어떠노? 테스트야. 통과했어요? 상현이도? 몇 개 받았어요? 동현이는요? 통과 못했어요? 그럼 너희 어떻게 보강 잡기로 했습니까? 동현이는 하기로 했어요? 보강을 자꾸 해달라고 해, 너도. 그게 너희한테 도움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오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오기 싫어도 오면 도움되지 않겠나 이거지. 그래, 어려운데 가만히 선생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도와줄게 하는 게 나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선생님도 너희한테 온나라고 자꾸 얘기하긴 해요. 뭐 보강 뭐 빠지거나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보강은 너희 개념을 뭐 이해 안 되거나 빠져가지고 결석했거나 저번에 부상 갔다 왔는데 보강 해줄까? 영상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선생님 영상 항상 보여주잖아요. 아, 그리고 동현이도 그러면 앞부분 안 들었잖아요. 그 앞부분 어떻게 괜찮니? 그냥 쭉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봉해달라고 하세요. 해줄 테니까요. 알겠죠? 시험 대비 때 다시 처음부터 하긴 하지만 답답하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요. 자, 해보자. 80번부터. 일단 대표형을 풀어보면서 이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80번. 자, 문제 읽어보자. 뭐라고 했니? A, B, C가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그랬지. 이게 분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 했을 때 위에 거 굳이 유형 안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낼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가위바위보 3개잖아. 그러면 한 명당 3개씩 내니까 480번의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333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 당연한 거죠.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에 동시에 내기가 동시에 내면 곱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조건을 따라가 보자. A만 이길 확률. 지금 답이 지금 두 개 구해야 되네, 그죠? P 따로 Q 따로 구해야 되네. 그럼 Q도 똑같아 333이에요. 자, 첫 번째 A만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너희가 생각해봐야 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묵을 내서 이길 수도 있고 C, 바가 있단 말이야. 그럼 묵을 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최소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자, A가 묵을 냈어. 오케이? 가정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B, C가 있는데 얘만 이겨야 된다고. 얘만. 무조건 얘들이 뭐가 돼야 되고 C를 내야지. 그럼 경우에서 그냥 한 가지인 거죠. 맞습니까? 묵을 내면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 1 곱하기 1인 거야. 둘 다 C를 내야 되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지 않나? C를 내도 한 가지씩, 바를 내도 한 가지씩이잖아. 쌤아 이해돼? 그럼 뭐야? 1이 몇 번 나오는 거? 3번 나오는 거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면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9분의 1이죠. 9분의 1이다. 자, 두 번째.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일단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 뭘까? 비긴다는 거 아니야?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비긴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다 같이 비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싹 다 뭉뭉뭉 내도 되잖아요. 같은 거 내도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경우야. C도 마찬가지, 바도 마찬가지. 총 세 가지죠. 또는 묵집바로 가도 되죠. 묵집바를 줄 세우는 방법 3팩토리죠. 맞아? 이렇게요. 경우를 나누라는 말이 이 더하기라는 게 바로 같은 거 내는 경우, 다른 거 내는 경우 나왔습니다. 그럼 자, 계산해봐. 6 더하기, 얘는 더하기인 거 알겠죠? 동시가 아니니까. 얘는 9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PQ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상식을 동원하는 거야. 내가 뭘 내야 비길까? 이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이 유형 자체가 어렵다면 이 중에서 하나를 지금 풀어보자. 우리 다 같이요. 터프 하나 있나? 터프 485요.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가요. 여기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너희가 풀어보고 지명이가 나와서 풀이하자. 어때? 이제 나올 때 됐지 않나? 제가 물어봐. 그러니까 맞추고 나오면 되지.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푸는지. 잠꾸러기. 아니, 하품꾸러기 이렇게 하는 거야. 하품쟁이. 이거 하면 잠금 깨잖아. 맞죠? 이게 힘을 딱 주면 피가 이렇게 된다고. 너 운동 좀 많이 해라. 평소에. 응? 운동 좀 많이 하니? 선생님도 운동 되게 좋아한다고 했나? 선생님 하루에 매일은 아니지만 파워팩이 한 100개씩 합니다. 집에서 하기도 하고 헬스장 가서 하기도 하고요. 매일은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100개씩. 잇몸 일으키기 100개. 파워팩이 100개. 한 방에 쭉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 10개씩 3번 3세트를 이걸 10개 하고 한 10초 쉬고 10개 하고 10초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가 30개거든. 그걸 3번 하면 90개잖아요. 마지막에만 10개 좀 더 하면 이렇게 되지. 근데 30개 하고 좀 쉬어야 돼요.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너희 왜 그 연예인 중에 내가 누구 때문에 하게 됐냐면 김종국보다는 선생님 원하는 몸매가 좀 달라요. 선생님은 김종국 되게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근데 권상우 보면은 알아요? 권상우가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이소룡 몸매거든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워팩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였더라? 김우빈이라고 알죠? 김우빈. 김우빈도 어깨가 그렇게 막 이렇게 모델처럼 된 이유가 혈업비를 많이 했대요. 그 사람이 100개씩 했대요. 나 그래서 하는 거야. 네. 아니 뭔가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약간 믿을만 하잖아요. 저 사람 말을 믿을만 하구나 싶어서 쌤도 하고 있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됐어.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너희도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지금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1년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아닌가? 지금부터 1년 뒤를 생각해봐. 공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운동은 뭐 치면 되니까 건강도 하고 그때 가서 너희가 다 바프를 찍는 거죠. 바프 찍어서 인스타에 딱 올리는 거죠. 그거 올리고는 다들 다시 또 돌아갔다 올려야 되나? 목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운동을 좋아하면 좋겠어. 다 나왔습니까 여러분? 동현이가 맞췄으면 좋겠다. 좀 쉽죠? 이제 아직도 어려워.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힌트를 주자면 이런 거야. 처음에는 한 명만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문제를 읽어보면 두 번째에서 우승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때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우승자가 결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명의 우승자가요? 그럼 경우가 나눠져야 돼. 첫 판에서 셋 다 비기는 경우. 또 뭐가 있어? 첫 판에서 세 명 중에 2명이 이기는 경우. 그럼 2명이 이기고 나서 마지막 판에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더하면 나오는 거잖아. 보기에 답이 없나요? 너 이번에 답을 내려봐봐. 답을 내리고 나서 보기 있으면 체크해보고 3분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뭐 충분히 줄 수 있죠. 맞추기만 한다면. 오늘도 이렇게 진도 나가기 좀 힘들겠는데. 우리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거의 30분밖에 안 남았네. 우리 뭐 했다고 시간 빨리 가지? 7분밖에 안 했네. 우리 반이 진도 좀 빠르긴 빠른가 보다. 바로 풀고 있는 거 맞죠? 혹시 답이 나온 사람들은 딴 것도 풀어보시고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분 지났다. 장현아. 같이 합시다. 아까 전에 말로 해준 걸 직접 해볼게요. 첫 번째 때 3명이라고 했으니까 3명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이 돼야 돼? 한 명만, 아니, 2명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묵묵지를 내는 경우.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을까? 아까 했던 것처럼 다 다른 걸 내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승부 안 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싹 다 묵묵묵 내도 되죠? 맞나? 선생님 하는 말 이해돼? 첫 판에서 승부가 한 명만 나야 되는데 문제에서 두 번째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첫 판에서는 우승자가 한 명이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승자가 한 명이 결정되지 않는 방법은 두 명이 이기거나, 맞아, 2명이 이기거나, 3명 다 비기는 경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때는 한 명만 승부가 나야 되니까, 이때는 이 경우를 따라가야 되고, 얘는 둘 다 똑같죠? 이 경우를 함께 따라가면 되죠. 얘는 비기는 경우고, 얘는 2명이 이기는 경우니까요. 문제는 2명이 이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긴 사람들끼리 한다고요. 맞죠? 문제 나와있네. 이긴 사람들 또는 비긴 사람들끼리. 이때? 그러면 이때는 이때를 따라가고 이때는 이때를 따라가서 각각 이쪽에서 곱하고 이쪽에서 곱해서 더하면 답이 나오겠네 하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럼 해볼까요? 자, 묵묵 내고 친해져. 그럼 여기 이긴 사람이 2명이잖아요. 그럼 2명 중에 승부 날려고 그러면 2명 중에 한 명이 뭐 묵 내고 뭐 찌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너 어떻게 하면 돼? 한 명만 이겨야 되니까 한 명은 묵 내고 둘 다 찌를 내야 되죠.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고 나서 일반화 시켜보자. 이거지.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묵묵찌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뭐야? 묵으로 이기는 경우에 2명이야? 그러면 찌로 이길 수도 있잖아요. 빠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가 몇 가지 나와요? 3가지가 되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27인 거예요, 얘도요. 그래서 낼 수 있는 거 3개. 이게 A, B, C인 거야, 사람이요. 그러니까 27분의 3. 3 맞나? 아니지. 얘는 3을 하면 안 되겠다. 상관없어요. 3 맞아요. 누가 이긴다는 말 없잖아요. 어떤 한 명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뭐 예를 들면 뭐 A, B, C 그래가지고 A가 이긴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이겨도 되니까 27분의 3으로 끝이 나겠죠. 이거 왠지 알겠네? 묵으로 이기는 경우, 찌로 이기는 경우, 빠로 이기는 경우입니다. 3가지가. 자, 그리고 곱한다고요. 곱합니다. 이번엔 둘이만 경기하죠. 둘이만 경기할 때 분모가 27이 아니겠죠? 9개겠죠? 분자 몇 개일 것 같아요? 묵지니까 3개 중에 2개 골라서 줄 세우는 거죠. 맞습니까? 3개 중에 2개 골라서 3개 중에 2개 고르니까 뭐야? 3 곱하기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잠깐만. 맞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검사해보는 거야. 낼 수 있는, 만약에 A, B가 2명이 뽑혔는데 낼 수 있는 게 묵집바 중에 2개 아무나 고르면 되는 거니까 3개 중에 2개 골라서 줄 세우는 거죠. A가 이기냐? B가 이기냐 모르니까. 되나?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요. 앞에도 조금만 더 검사해 보려고 그냥. 이거야. 일단 여기서 이게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뭘 생각하는 거거든? 묵묵지를 내가 하나의 경우 잡았잖아요. 근데 얘를 줄 세울 수 있지 않나요? 아까 얘처럼 얘도 줄 세웠잖아요. A, B, C. A, B라고 가정하고 A, B를 잡았잖아요. 그럼 얘도 이 자리가 A, A, B가 될 수도 A, B, C가 될 수도 있지만 얘들이 위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줄 세우는 방법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A, B, C를 줄 세우는 방법이요. 쌤만 이해돼? 누가 우승한지 모르니까요. 아까 대표형하고 비교하자면은 대표형에서는 아까 A만 하고 A를 누군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맞지? 차이점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나 이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곱하기 분자에서 이걸 세 가지를 해줘야 돼. 3팩 나누기 2팩이야. 얘 줄 세우는 방법이야. 그렇겠죠? 아, 너희도 동감이 돼? 선생님 생각을 너희도 같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괜찮니? 이해되고 있어요? 지명이도? 좋아요. 계산합시다. 자, 계산. 위에 건 그러면 9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 얼마냐? 27 곱하기 9분의 분자는 9 곱하기 6이 되겠죠. 약분 마지막에 합시다. 여기까지야. 됐니? 이 둘이 곱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상황입니다. 얘부터 해볼게요. 자, 묵집밥.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27분의 3팩토리죠. 3팩토리야. 묵집밥을 하나씩 내야 되는데 얘들이 줄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가 된다. 됐나요? 얘는요. 27분의 그냥 3이죠. 다시 묵묵묵 찌찌찌 빠빠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한 명만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한 명만 이겨야 되니까 얘도 27분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명만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묵으로 이길 수도 있고 얘도 찌로 이길 수도 있고 빠로 이길 수도 있죠. 얘도 세 가지가 되죠. 이 둘이 곱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돼? 자, 계산해주면 얘는 하나 약분시켜봅시다. 분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얘는 27 곱하기 9분의 3이여라 이거죠. 됐나? 약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얘만 약분해볼게요. 그럼 분모가 얼마야? 81분의 1이고 위에 거는요? 얘만 약분할까? 3, 3, 3. 그럼 얘는 81분의 18로 하는 게 맞겠죠? 맞나? 근데 이게 아까 몇 번 문제였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지 보려고요. 80은 19 아니에요, 여러분요? 맞죠? 잠깐만. 80, 19가 보기 없는 것 같아서요. 보기 없죠? 81분의 19. 쌤이 그러면 어디 계산 또 잘못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검사 좀 해볼게. 여기 보기에 답이 없어서 그래요. 자, 27분에 처음 경기에서 한 명이 결정되지 않을 때 맞죠? 무구로 이길 수도 있고 찌찌 이게 왜 딴 경우도 있나 얘들아? 아,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요. 너희가 또 얘기를 안 해줬구만.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로 했지 않나 우리? 더한 다음에 곱하기로 했잖아요. 기억나?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경우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해야 돼. 아까 계산 안 했구나. 맞죠? 다시 해볼게. 이게 27분의 3이었죠 아까? 얘는 27분의 6이잖아요. 두 개 더하면 27분의 9예요. 이거라고요. 다시 약분해 볼게요. 그럼 얘는 81분의 3이죠.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네. 81분의 맞아? 21이야. 이렇게 하면 답이 있나? 있어요?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답이요? 485 답이 5번인데 5번 없죠? 이거 5번 아니죠? 5번이 보기 뭐야? 3분의 1 돼 있어요? 네. 잠깐만 그럼 선생님 뭐 계산 틀렸는 거 보다. 계산 검사해 볼게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줄 안 세웠구나 선생님이요. 줄 안 세웠죠? 아까 왜 우리가 위에서 줄 다 세웠잖아요. 묵찌찌 한 다음에 이 세 개를 줄 세울 수 있거든요. 이걸 줄 안 세웠어요. 이 세 가지죠. 그래 선생님이 절대 이렇게 이거 억지한 게 아니야. 원래 가야 되는 거 안 넣은 거야, 그죠? 이게 맞겠죠? 27분의 1 9면 이렇게 돼야 돼. 약분. 그럼 얘가 81분의 9가 돼야 되고 27이 맞죠? 그럼 정답은 3분의 1이 맞네요. 그래, 선생님도 실수도 했네, 그죠? 얘 둘이, 얘 셋이 줄 안 바꿨어요. 이게 요 세 가지입니다. 아까 얘도 줄 세웠는 것처럼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쵸? 그래, 확통은 이런 것 때문에 틀리죠? 빠뜨리는 경우 때문에요. 맞습니까? 좋아,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자, 선생님하고 쭉 다 풀었는데 질문 다 해결했는데 좀 어때요? 푸는 그 과정이 막 색다른 거 없죠? 얘들아 색다른 거 없죠?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 질문을 쌤이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뭔가 좀 실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주면은 얘기해주면 돼. 쌤이 이거 뭐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도 해보고요. 쌤하고 혹시 다른 풀이 있는 사람 있나 이거요? 똑같이 생각했나요? 너희는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얘기 좀 해봐. 그래야지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상현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겁니다. 샤프를 딱 들고 나 선생님 이렇게 썼잖아요. 묵묵 썼잖아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시작하냐 이거죠. 선생님은 상황을 나눠놓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시작해요? 그게 궁금한 거요. 그래야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때? 어떻게 시작했어? 그냥 어? 다르게 본다고? 동민이는 어떻게 시작했어? 이게 너가 썼는 거야? 선생님이 썼는 거야 그냥?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죠?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검사하는 거. 중간중간에 쌤이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자꾸 생각하는 거야. 검사하면서. 근데 그 생각이 뭐랄까 너희 머릿속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쌤 얘기 안 해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아까 쌤 계속해서 누가 이겨야 되는지 아무 관계 없네? 그러면 차례만 바꿔도 되겠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세 가지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자꾸 검사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해주고 싶은 뭐 조언 같은 게 있다면은 너희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걸 상상해보라고. 상상해보고 어떤 세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 명 중에 누가 이겨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걸 어떻게 경우를 좀 따져야 될까 그런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했네요. 넘어갈까? 자, 선생님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 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마무리하자는 거 127조입니다. 자, 너희가 풀어봅시다.
대표 유형이야. 풀어볼래요? 625번이야. 그냥 생각하고 했나? 다 했네? 127까지. 그러니까 127초까지 했으니까 128초까지야. 그래? 이거 유형 4번 말했을 거예요. 아 지금도 그래 해보자. 625번이야. 그러면 상행 따로 풀어봐. 자, 우리 두 명은 625번 풀어보세요. 아니 네, 풀면 내가 봐야 되겠어. 개념은 따로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래, 너희 생각대로 풀어야 돼. 너희가 하고 싶은데 답 맞으면 넘어갑시다. 너 빼려고 하고 있구나, 맞지? 여사건으로. 그리고 여사건으로 가도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럼 당첨 대비가 한 개도 없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첨 대비가 K개가 들어있다. 지명이 답 나왔니? 생각보다 어려운데? 책을 다 풀어두면 아이고야 너도 똑같은 현상이구나. 애들이 다 써주더라 이거. 그거를 불편함 있잖아. 이거 책 있잖아. 이거 수정 가가지고 뚫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알지? 불편하면 상현 잠도 오고 하는 게 앞에 나서 풀어보자. 응? 너 자꾸 눈 감고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어때? 괜찮아. 그럼 자지 말란 말이요. 자, 봅시다. 답 2번인데요. 답 나와? 3번. 응? 자, 해보자. 그럼 너희 여사건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률 1에서 맞죠?
10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K 빼기 10 빼기 K 10 빼기 K 중에 2개 고르는 거 똑같지 않나요? 이게 15분의 8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됐습니까? 맞잖아요. 당첨 제비가 K개니까 10개 중에 뺏는 거 중에 고르는 거 아니에요? 제비 아닌 거야. 자, 계산 빨리 해보자. 그럼 이놈이 결과적으로 뭐야? 15분의 7이라는 거니까 분모에 있는 이 10C 할 때 2팩 2팩 날아가니까 분자는 10 빼기 K 9 빼기 K가 될 거고 분모는 10 곱하기 9가 되잖아요. 이게 15분의 7인 거야. 이거 풀면 답 나온다고요. 계산은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5약분에 이렇게. 약분 이렇게. 따라서 10-K 곱하기 9-K는 6, 7이 42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 둘이 숫자가 얼마 차이 나냐? 전개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1 차이 나죠? 그럼 1 차이 나는 거 2개 중에 40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되잖아. 그게 뭐야? 7 곱하기 6이죠. 따라서 더 큰 놈이 7이어야 된다. 그래서 K는 3이 맞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희가 계속 풀어볼 생각인데 시간이 이제 딱 10분 남았으니까요. 또 풀어볼까? 628다. (628번) 이거도 아까랑 비슷하지 않냐? 제비가 여기서 불량품인 거지. 불량품이 1개 이하다 그럼 어떻게? 1개인 경우와 빵개인 경우. 선생님이 계속 너희한테 풀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계속 가뜩이 오는구나. 이번에 맞출 수 있겠나? 어때? 그래요. 얘들아, 너희 일단 불량품이 1개 이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사건을 가지 말고 직접 찾아보세요. 불량품이 1개 나올 확률, 그다음 빵개 나올 확률 2개 더하면 돼요. 그럼 확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개 아니, 1개 이하니까 1개 나올 확률, 빵개 나올 확률. 그럼 1개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분모는 10C 3이잖아. 분모 10C 3분의 일단 어떻게 1개만 불량품이란 말은 나머지 2개는 정산품이라는 거야. 그러면 불량품 중에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나머지 8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야. 20, 80, 2가 됩니다. 얘는 고른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조합인 거죠. 이해됐어요? 분명히도 20, 8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지. 2개 계산해서 더하면 답입니다. 더하면 답이에요. 이게 아니죠. 80 곱하기 20을 해야지. 불량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2개 중에.
그래, 답이 나오면 넘어가죠. 확통 시간에는 진짜 막 시끌벅적해야 돼. 너희의 의견을 막 얘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628번 정답 나오면 체크해 보세요. 상현이 체크. 오케이. 정답이고. 제가 지나가면서 다 가르쳐가지고 계산만 하면 돼. 2C 곱하기 8C 플러스 분자에서 플러스 하면 돼주고 빵에 나오려면 정상품 뽑아야 되니까 8C 4 그거 계산 끝납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 5번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유형 6번.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문제 많죠. 그래, 한번 더 해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풀어볼게요. 633. 자, 633 해보자. 633요. 1부터 15까지가 있는데 두 장을 뽑는다고 했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장을 뽑을 때니까 또다시 15C2가 됩니다. 여기까지 끝. 그 다음 분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홀짝도 있고 짝홀도 있고, 아니 뭐 짝홀은 상관없겠다 여기서, 그죠? 홀짝 아니면 짝짝인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맞잖아. 홀짝이거나 짝짝이거나. 그럼 홀짝이면 15까지 홀수 몇 개 있냐? 8개죠. 맞아? 홀수 8개, 짝수 7개요. 그러면 홀수가 8개, 짝수가 7개니까 하나씩 뽑는 거지. 8C1 곱하기 7C1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짝수끼리 뽑아도 되죠. 7C2야. 이거 두 개. 최소한 6번으로 했는데 6번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에서 홀 되는 거 빼는 거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합시다. 얘가 56, 얘가 7, 6이 40, 21, 77. 분모는 15 곱하기 원래 14인데 약분은 7이죠. 이렇게 1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여사건을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오늘 다 못 풀어줘도 너희 끝까지 다 풀 수 있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일 치는 월태 얘기하는 거고, 내일 월태에서 쌤이 힌트를 뭐 조금만 더 주자면, 여사건 중에 하나 냈는데 이런 유형 하나 냈어요. 그게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원으로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뭐 어려운 건 안 냈다는 거야. 자, 이제 638하고 마치겠습니다. 됐나요? 유형별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분모는 무조건 36이죠. 자, 그 다음 두 눈이 서로 다를 확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거야? 1에서 빼는 거야. 1에서 빼는 거야. 같은 확률을 뺀다고요. 그러니까 주사위 눈이 같은 건 적잖아요. 1, 1, 2, 2, 맞아? 3, 4, 6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요. 6분의 5가 답입니다. 5번. 쉽죠? 그러니까 유형만 달라지는 거지 계속 똑같은 거야. 문제 풀이는. 답은 6분의 5.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요. 남은 문제들 있잖아요. 요거는 내일 너희가 그래, 선생님이 내일 마저 다 풀어줄게요. 알았죠? 마저 풀고 조건을 활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민이도 그거 듣는다고 고생했어요. 갑시다.